새로 나온 반죽기 좋은 기회로 직접 써봤는데요. 꼼꼼하게 써보고 리뷰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베이킹 시작한 분도 시작하려는 분들도 궁금한 이것. 베이킹할 때 반죽기 꼭 필요할까? 물론 반죽기 없이도 얼마든지 빵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반죽기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 손반죽 또 무반죽빵을 많이 만드는 저도 재료 섞을 때는 반죽기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특히 사워도우 만들 때 르방이나 소금 넣고 손으로 다 섞으려면 질척이기도 하고 또 손목 아플 때가 많은데 반죽기로는 1, 2분만 돌려도 골고루 잘 섞여서 그대로 반죽기로 반죽할 때도 있고 재료만 섞어서 폴딩할 때도 있습니다. 제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믹서로 들고 내내 섞는 것보다 반죽기로 돌려주면 손목 아플 일도 없어서 아주 편리하죠. 반죽기를 써보니까 반죽기로 반죽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재료 섞고 반죽도 하고 머랭도 치고 크림도 휘핑하고 반죽기 한번 써보면 계속 손이 가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리퀴드 블랑제 반죽기는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까 처음 보는 분도 또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처음 이 반죽기를 보고 가장 좋았던 건 반죽기의 구성입니다. 올스테인레스 액세서리들이 기본 옵션이에요. 보통 반죽기 살 때 올스텐 액세서리들은 기본 옵션에서 추가금을 더 내야 하는데요. 제가 가진 다른 반죽기의 경우도 같은 모델이지만 액세서리가 올스테인이냐 아니냐 옵션에 따라서 10만 원이 넘는 추가금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이 반죽기는 올스텐이 기본 옵션입니다. 게다가 스텐볼이 기본으로 2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진짜 편하거든요. 대부분의 반죽기는 스텐볼 하나가 기본 구성이고 더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구매해야 하는데 타사 기준 더 작은 용량의 스텐볼 하나가 약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올스텐 액세서리와 추가 스텐볼 이것만 해도 벌써 20만 원 아낀 구성인데 또 있어요. S자 훅이 기본 구성입니다. 갈고리나 C자 훅이 기본이고 S자 훅은 추가 옵션인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가진 2개의 반죽기도 갈고리 C자 훅이 기본이고 S자 훅은 별도 액세서리 구매였어요. S자 훅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반죽할 때 꽤 차이가 큽니다. 갈고리 훅보다 S자 훅이 훨씬 반죽을 잘 섞어주고 또 반죽이 훅을 타고 올라오는 현상도 훨씬 적습니다. 리퀴드 블랑제 반죽기는 디지털 방식과 또 다이얼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헤드 쪽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를 터치해서 작동 시간과 반죽 속도를 미리 지정할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자동 반죽 모드나 고속 작동 모드도 터치로 작동할 수 있어요. 자동 반죽 모드, 고속 작동 모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바디 쪽에 있는 다이얼로는 12단계의 반죽 속도를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다이얼이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서 반죽 상태에 따라 미세하게 조절하기 쉬웠습니다. 다이얼 아래에 있는 이 액정은 저울이에요. 버튼을 눌러서 저울을 켜고 또 끌 수 있고 볼을 장착한 상태에서 재료를 넣어서 무게를 잴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 이 반죽기를 제가 아일랜드에 놨다가 드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들어져 했는데 알고 보니 바닥에 이 압축 패드, 뽁뽁이라고 하죠. 이게 붙어 있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바닥면에 아주 강력하게 밀착이 되어서 반죽하는 동안 반죽기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본체는 은은한 무광 재질의 메탈로 되어 있어서 지문도 덜 남고 작업 중에 만져도 오염이 덜 되는 편입니다. 오븐이나 다른 가전들과도 잘 어울리고요. 다이얼 가운데에 전원 버튼을 꾹 눌러주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볼에 재료를 넣고 2가지 방법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미리 시간과 반죽 속도를 입력해서 쓰는 건 레시피에 나오는 대로 만들어 보고 싶을 때 좋아요. 책이나 레시피에 1단 3분, 2단 5분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때 그대로 입력해서 돌리면 되니까요. 다이얼을 돌려서 작동 시작할 때는 다이얼을 돌려서 켠 시간부터 위쪽에 타이머도 같이 작동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반죽기 돌려놓고 타이머 누르는 걸 깜빡할 일도 없죠. 여기 있는 버튼은 자동 반죽 모드인데요. 처음 작동을 시작하면 3분간 반죽을 섞어줍니다. 알림음이 울리면 버터를 투입하고 다시 버튼을 누르면 고속에서 12분간 반죽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마지막에 있는 버튼은 고속 작동 모드입니다. 최고 단계인 12단계 속도로 최대 15분간 작동하는 모드인데요. 얘는 한 번 누르는 게 아니라 계속 터치하고 있을 때 작동이 됩니다. 짧게 빠르게 고속으로 믹싱할 일이 있을 때 잠깐씩 눌러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평소 손반죽이나 또 무반죽법으로 만들기 힘들었던 빵을 반죽기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그건 바로 버터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브리오슈입니다. 손반죽으로는 버터 잘 섞기도 또 글루텐 잘 잡기도 힘들지만 리퀴드 블랑제 반죽기로 아주 편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버터를 제외한 재료들을 넣고 글루텐을 일정 수준 먼저 잡아주었습니다. 이후 버터를 넣고 고속으로 돌려서 마저 반죽해 주었는데요. 오, 진짜 힘들이지 않고 이렇게 반죽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손반죽으로 브리오슈 만든다고 생각하면 버터 넣기 전부터 벌써 약간 지쳤을 텐데 너무 쉽게 금방 만들어져서 좋았습니다. 다음은 자동 반죽 모드 한번 써봤습니다. 당과자빵 반죽 해봤는데요. 시나몬롤 만들었어요. 자동 반죽 모드는 초기 믹싱 한 다음에 이렇게 알림음이 울리면 버터를 넣고 다시 작동시켜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알아서 반죽을 짱짱하게 반죽해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또 아주 적은 반죽량도 믹싱해봤습니다. 집에서는 소량만 만들 때가 더 많으니까요. 적은 양 반죽할 때는 이 S자 반죽기보다 혼합기를 쓰시면 더 편리합니다. 이거는 밀가루 150g의 반죽인데요. 바게트 반죽이라 살짝 돌려서 오토리즈 해줬고 이후에 르박 넣어서 믹싱했습니다. 좀 진 편인데도 혼합기로 반죽하니까 매끈하게 반죽 잘 되더라고요. 소량 반죽도 반죽기로 문제 없습니다. 머랭도 쳐봤습니다. 흰자 3개 들어갔고요. 힘이 좋아서 반죽 속도를 많이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고속으로 냅다 돌렸더니 아주 순식간에 올라오더라고요. 핸드믹서로 만들 때보다 되게 금방 돼서 좀 놀랐고 손으로 들고 있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편리해서 좋았습니다. 첫 번째, 움직임이 없다. 반죽기 단을 높이면 가끔 반죽기가 걸어다닌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움직이는 반죽기들이 간혹 있는데요. 리퀴드 블랑제 반죽기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속도가 높아질수록 헤드가 흔들리기는 해도 이 아래쪽의 압축 패드 때문인지 움직이진 않아요. 올려둔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확실히 아래쪽이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닥 쪽으로 웅웅거리는 진동이 좀 적은 편이어서 쓸 때 좋았습니다. 두 번째, 반죽이 잘 된다. 집에서 다른 반죽기로 반죽할 땐 중간에 한 번씩 바닥을 이렇게 스크래퍼로 섞어줘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반죽기로 반죽할 땐 섞어줄 필요 없이 잘 반죽이 되어 있었습니다. S자 훅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반죽기 구성이 좋은 건지 알아서 바닥에서 퍼올려 반죽해주니까 손 안 타고도 반죽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반죽 속도가 12단까지 있지만 글루텐을 아주 심하게 잡는 경우가 아니라면 4, 5단만 해도 반죽이 잘 됩니다. 세 번째, 스텐볼 2개 너무 좋습니다. 스텐볼 2개니까 여러 개 만들 때 너무 편리했어요. 기존에 다른 반죽기 쓸 때도 스텐볼 하나 더 살까 말까를 엄청 고민했거든요. 그냥 설거지 한 번 더 하고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개가 있으니까 너무 편했습니다. 반죽 끝난 다음 스텐볼 안에서 발효시켜도 나머지 하나 더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제품 만들 때 매번 설거지 하지 않아도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제가 사용해본 반죽기들과 비교했을 때 리퀴드 블랑제 반죽기는 참 적당하고 합리적인 반죽기입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작은 반죽기도 큰 반죽기도 사용 중인데요. 홈베이킹용으로 반죽기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께 이 리퀴드 블랑제 반죽기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이것보다 작은 반죽기는 용량이 조금만 많아지면 힘이 확실히 떨어지고 발열도 심해지고 또 반죽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반대로 큰 반죽기는 많은 용량이 아니면 혼합기를 써도 볼 자체가 크다 보니까 반죽이 잘 되지 않고 또 가격 자체도 처음 사기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기도 하죠. 게다가 모두 올스텐 액세서리인 경우에는 추가금이 더 발생했는데 이 모든 게 기본 구성인 리퀴드 블랑제 반죽기 가격은 다른 반죽기에 비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리퀴드 블랑제 반죽기 더 잘 쓸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연마제 제거하기. 대부분의 스테인리스 제품에 꼭 필요한 작업이죠. 연마제를 꼭 제거하고 사용하세요. 키친타월에 식물성 기름 소량 묻혀서 닦아내면 이렇게 까맣게 연마제가 묻어나오는데 잘 닦아서 제거한 다음 따뜻한 물과 세제로 잘 세척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투명 덮개는 항상 쓰는 것보다 추운 계절, 다가오는 추운 계절에 쓰면 더 좋습니다. 덮개를 사용하고 믹싱하면 열 손실을 막아줘서 차가운 반죽 온도를 높이기 쉽거든요. 반대로 더운 계절엔 덮개 없이 쓰는 게 반죽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 덮개도 끼는 부분에 섬세하게 이렇게 패킹이 되어 있어서 반죽기에 기스날 일 없을 것 같아 좋았습니다. 부엌에 있는 아일랜드 작업대와 작업용 테이블에 올려놓고 사용해보니까 확실히 튼튼한 아일랜드 작업대에 올려두고 사용할 때 흔들림이 적었습니다. 둘 다 움직임은 없어요. 근데 헤드 흔들림이나 진동은 연약한 테이블 위에 올려두면 발생하기가 쉽기 때문에 튼튼한 곳에 올려두고 쓰시면 훨씬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직접 사용해보니까 성능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인 반죽기라고 생각돼서 처음 반죽기를 구매하는 분들께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비싸고 성능 좋은 반죽기도 얼마든지 있겠지만 집에서 빵 구우면서 조금씩 단계 높여가실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종종 구독자분들께서 반죽기로 반죽하는 레시피도 만들어 달라고 하셨었는데 이제 리퀴블랑제 반죽기로 여러 가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에 적어 놓을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빵 탐험 하세요.